안녕하세요. 한반도와 중국, 아시아 이슈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탄탄 글로벌 네트워크 김준영 대표입니다. 오늘도 특집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중설이 제기된 이후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중설이 진짜로 확정된다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은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을 역임하신 최영규 기자님을 모시고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기자님께서 고려하시기에는 김정은 유고가 진짜 확정된다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만약 김정은 요구가 확실하고 예, 북한에서 혼란이 발생을 한다면 예,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개입은 할 겁니다. 네, 그 근거가 뭐냐면 예, 중국에는 그 대외 전략이나 정책을 행동을 옮길 때 예,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국가 핵심 이익이라는 개념인데 예, 예, 이게 뭐냐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침해를 당했거나 예, 혹은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네네, 물리적인 대응을 정당화하는 개념입니다. 예, 이 개념이 그 후진타오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 네네, 이게 뭐냐면 바로 주권이익, 그다음에 안보이익, 예, 예, 발전이익이라는 세 가지 개념입니다. 네, 주권이익은 뭐냐? 중국의 주권과 관련된 이익, 말하자면 대만 통일 문제나 네, 홍콩 문제, 혹은 남중국의 영권 문제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예, 네, 자기 국가의 안보 문제가, 주권 문제가 위협을 받으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물리적인 대응, 심할 경우에는 이제 군사력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다음에 안보 이익은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예, 예, 대표적인 애가 이제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을 때 한국이 물리적으로 무슨 뭐 무기를 동원하거나 뭐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이제 보복을 가했죠.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 이익은 이제 경제적 이익과 비슷한 개념인데 예, 예, 자국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 예,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네, 바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 다음에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거나 혹은 해당 국가 기업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내리잖아요. 네네,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예죠. 네, 자, 그렇다면 북한 정쟁이 불안하거나 혼란에 처하면 중국은 어떤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고 보고 개입을 할까요? 바로 안보 이익과 발전 이익이 침해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하면 북한 정쟁이 불안하면 이제 대규모 탈북민이 동북 함성 지역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 사회 혼란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가 불안해지고 예,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네네, 특히 이제 중국은 북한 혼란을 틈타서 미군이 북한에 진입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미군이 북한에 진입을 하면은 바로 중국 문 앞에 미군이 주둔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자국의 그 안보를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이 혼란할 경우에 가장 또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에 잘못 처리되면 북한 자국 안보에 아주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개입을 정당화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중국은 북한 혼란에 대비해서 단계적인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 혼란 시에 가장 먼저 이제 중국 공안 병력이 국경을 봉쇄를 하고 예, 예, 북한 혼란이 이제 심각해진다. 네, 불가능하다. 예, 예, 상태에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군이 직접 개입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정은 위중설이 제기된 이후에 이 루머나 이런 거는 중국이 이미 평양에 개입을 하려는 여지들이 있다. 뭐 이런 정말 좀 뭐랄까 근거 없는 이런 루머 같은 것들도 있고 했는데 만약에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익에 근거해 본다면 핵심 이익 예.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관여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쨌든 중국의 개입 수준은 예, 북한의 혼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예. 혼란이 심하면은 이제 군 개입까지 마지막에 생각을 할 것이고, 네. 않으면 이제 조금 경미한 수준에서 개입을 할 건데,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은 북한이 혼란하다고 생각이 되면 가장 먼저 국경 봉쇄부터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혼란이 아니고 이제 정정불안 수준이다. 네, 그럼 이것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정정불안은. 예, 예. 네, 그럴 경우에 중국은 아마 북한의 친중 정권 수립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대목인데, 네, 네, 왜 그러냐면 북한 경제가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정쟁이 불안해지면 경제도 같이 불안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 이걸 빌미로 예,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그 지원을 빌미로 예. 친중 인사를 북한 정부 요직에 지용토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포스트 김정은의 친중 인사를 앞설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2013년에 장성택이 처형이 됐는데 예, 장성택이 뭐 친중파 인물이라는 것은 뭐 사람마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제 김정은 이름 먼저 알고 제거를 했는데 예, 예. 이후에도 중국은 은밀하게 북한 노동당 혹은 군부의 친중 세력을 양성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중국 의도대로 북한의 친중 정권이 수립이 된다면 네, 이후에 한반도 문제는 핵 문제든 경제 문제든 아니 또 다른 문제든 중국이 좌지우지하겠죠. 아주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네요. 저희가 아주 매우 우려되고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치밀하게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해주실 제언이 좀 간단하게 있으실까요? 역시 원론적인 얘기고 가장 중요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게 한미 동맹 강화입니다. 네네네. 왜 그러냐면 국제법상의 북한은 독립국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혼란이 생기면 그냥 개입을 하지는 못해요, 어떤 국가는. 예, 왜냐하면 독립국가에 대해서 그냥 개입을 하면 인권 문제나 독립국가의 그 아이덴티티를 훼손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반드시 유엔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네네네. 이 경우에는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고 말하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5개국 유엔 합력이 발언권이 가장 세질 수밖에 없죠, 이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발언권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서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대한 경계를 해야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예.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네. 미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한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를 한다면 예, 중국의 개입 의지가 그만큼 줄어들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김정은 6.15로 인한 북한 혼란에 대비한 다양한 액션 플랜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 또 동시에 미국은 물론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예, 기자님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먼저 한미동맹 강화라는 한미동맹 관계에 기반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그 원칙, 또 두 번째 원칙은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어 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한국의 포션을 좀 더 크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아주 유익한 것 같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 꼭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위중설은 그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중설이 이후에 던진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한국은 필히 치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한국 정부에서 반드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탄 글로벌 네트워크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